미호크는 나스조로와의 대결에서 오랜만에 샹크스와의 대결처럼 목숨을 건 대결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미호크는 극한의 상황에서 견문색 베개를 보다 높은 경지로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나스조로는 고작 견문색 따위인가, 강력한 패왕색은 견문색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네 라고 소리친 뒤 샹크스의 견문사위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견문색 패기를 무효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견문색 패기는 패왕색 패기의 통제마저 넘어섰고, 미호크는 순식간에 나스조로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나스조로는 가까스로 미호크의 공격을 피해냈지만 어깨 쪽에 커다란 상처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나스조로는 이내 상처를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오로성답게 평범한 공격으로는 나스조로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이를 파악하며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나스조로의 약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나스조로는 미호크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 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에게 접근하여 패왕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며 미호크를 공격하였고, 미호크는 충격을 입으며 튕겨져 날아갑니다. 미호크는 나스조로의 공격을 허용한 뒤 수차례 반격을 거듭하며 나스조로를 베어버렸으나 나스조로는 엄청난 회복력을 보이며 상처를 모조리 회복하는 신기를 선보였고, 미호크는 점점 데미지가 누적되어가며 핀치에 몰립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보기해라, 제법 잘 싸웠다만 신의 능력 앞에서 무력해질 뿐이다 라고 말하며 초대기철이 흡수한 원원들의 혼을 모아 단숨에 목숨을 앗아가는 기술의 원원 수탈 사명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나스조로가 고온의 열로 인하여 받는 데미지는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실제로 나스조로의 어깨에는 거대한 화상 자국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요루를 순식간에 가열시키며 마치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자처럼 흑도요루의 불을 휘감는 데 성공하였고, 나스조로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스조로는 미호크가 자신의 약점을 간파한 것을 확인한 뒤 제법이구나, 과연 매의 눈이라고 불릴만 하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라고 말하며 원원 수탈 사명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그 순간 무수히 많은 원원 유령과 같은 것들이 나스조로의 참격과 함께 미호크를 덮쳐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참격과 함께 방출하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기술인 흑도 참화반을 사용하였고, 미호크의 기술과 나스조로의 기술이 충돌하며 나스조로는 주변의 모든 생명의 생명력을 앗아갔고, 미호크는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나스조로의 참격이 서로를 향해 거의 동시에 적중하였고, 우선 미호크의 참격이 나스조로의 목을 베어버렸으며 전신을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의 참격이 미호크의 전신을 베어버렸으며 미호크의 생명력을 모조리 흡수하였고, 미호크와 나스조로는 거의 동시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는 이런 곤란하군, 둘 다 죽어버리다니. 하지만 분명 먼저 죽은 쪽은 나스조로, 즉 이 경기의 승자는 매에눈 미호크다. 찰나의 순간이긴 하다만 룰은 룰이니 라고 말하였고, 미호크는 의 권능으로 인하여 부활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였고, 나스조로는 그대로 탈락이 확정됩니다. 미호크와 나스조로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건곤일척의 11번째 대결 비비 vs 빙크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대결이 시작된 직후 빙크스는 비비를 바라보며 이거 원 거저주는 경기도 아니고 알라바스타의 공주가 내 상대라니 라고 말하고, 비비 역시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며 이자는 신의 기사단의 새로운 총사령관,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임이 분명해. 하지만 내가 이 게임에 참가한 이유는 개죽음을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뒤 죽음을 앞두고도 꽤나 냉철한 표정을 지으며 죽기 전에 유언 정도는 남기고 싶군 라고 말합니다. 비비가 유언을 남기고 싶다고 말하자 빙크스는 흔쾌히 허락하였고, 비비는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선대 알라바스타의 여왕 릴리 역시 창조주의 자격으로 원피스 게임에 참여했다고 들었다. 그녀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이 게임에서 가장 약한 전력이었겠지. 하지만 분명 그녀가 남긴 알라바스타의 편지에 따르면 그녀는 최후의 순간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했어. 분명 이 게임은 비정상적인 게임, 나는 이 게임을 이 세상 사람들의 의지와 꿈이 모여 만들어진 욕망의 덩어리라고 생각해. 내 목숨을 담보로 소원을 빈다면 분명 후대에도 나의 의지가 전해질 것이며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빙크스, 너에게 죽어질 생각 따윈 없어. 어차피 죽게 될 거라면 내 목숨을 건 도박을 한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혀를 깨물며 자결하였고, 빙크스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죽을 때가 되니 실성한 모양이군 라고 말하며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비비가 사망한 뒤 비비는 잠시 어디론가 이동되었고, 비비는 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며 소원을 빈 사람은 900년 전 릴리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릴리 여왕은 자신의 죽음의 대가로 마지막 소망을 포네그리프를 전 세계에 남겨 자신과 조이보이의 의지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당신은 어떤 소원을 빌 겁니까? 라고 물었고, 비비는
릴리 여왕이 어리석었군. 자신의 동료를 믿지 못했으니 어쩌면 조이보이는 그 소원 때문에 패배한 걸지도 몰라. 릴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조이보이의 패배가 필연적이니 말이야. 내 소원은 이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루피가 수명을 다하지 않는 거야. 루피의 기술은 수명을 앞당겨 사용하는 기술. 거기다 루피는 정상교전에서 20년치 수명을 앞당겼었지. 고작 수명 페널티 따위로 죽으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는 특정 플레이어에게 이점을 주는 소원이라 부정행위의 요소가 있긴 하다만 룰의 허점을 파고들면 일부러 이뤄주는 것은 가능하겠군요. 좋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받아들이지요. 라고 말했고 목숨이 다한 비비는 그대로 잿가루가 되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원피스 게임의 이스터에그를 찾은 사람은 둘뿐인가. 비비에겐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릴리가 남긴 소원은 언젠간 여명이 올랄 네팔타리 가문의 누군가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게임의 이스터에그를 찾게 된다면 어떤 요구라도 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는데 900년이 돼서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다니. 라고 말하면 릴리가 빈 소원은 포네그리프를 남기는 것과 네팔타리 가문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 즉 여명의 시간이 올 때까지 자신의 의지가 소실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비와 빙크스의 대결이 끝난 이후 권곤일적의 12번째 경기 로우 vs 마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마스는 로우를 바라보며 최악의 세대 드라팔칼 로우 와노쿠니에서의 활약은 인상 깊었다. 하지만 밀짚모자도 아니고 니놈 정도의 실력으론 세계의 패권에 도전하긴 100년은 이르다 라고 말했고, 로우는 마스의 말이 사실이란 것을 알았기에 오로성 실은 저런 괴물이었던 건가. 맞붙어본 적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저 녀석 사왕에 준하는 괴물이다. 도전자의 심정으로 대결에 임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파도에 휘말려 죽을 뿐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열세를 인정하며 기회를 노려 단숨에 승기를 잡고자 합니다. 하지만 마스 역시 전투에 관해선 잔뼈가 굵은 인물이기에 로우의 의중을 파악한 뒤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하여 순식간에 로우에게 날아가 그대로 로우를 짓뭉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우는 샴벌즈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공중으로 이동하여 마스의 공격을 피해낸 뒤 K룸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크기의 룸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거대한 검들을 소환하여 마스를 찔러 죽이려 하였지만 마스는 괴풍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우가 소환한 검을 모조리 부숴버린 뒤 파괴강선을 사용하여 로우를 불태워버렸고, 로우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마스는 로우를 불태워버린 뒤 빠른 속도로 로우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날개에 각각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두른 뒤 로우를 그대로 내려쳐버렸고, 로우는 전신의 뼈들이 박살나는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응급처치를 사용하여 뼈들을 빠르게 재조립한 뒤 마스의 심장에 손을 가져다 대며 메스를 사용하여 마스의 심장을 도려내려 합니다. 그리고 마스 역시 위기를 직감했지만 그 순간 로우에게 쇼크가 찾아왔고, 로우는 커헉 하필이면 지금 이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았고 메스를 사용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너무 급하게 운영한 것인가, 하마터면 이런 녀석에게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불과 번개를 뿜어내며 로우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하였고, 로우는 결국 전투불능 상태가 되며 탈락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로우는 분하군 99% 내가 이긴 승리였는데 고작 1%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고, 마스는 심장을 노린 것이 우연인지 확신인지는 모르겠다만 확실히 위험할 뻔했군 이라고 말하며 이츠마데로 변한 자신의 약점이 심장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로우는 웃음을 지으며 다음 생에 보자고 망할 괴물 녀석아 라고 말한 뒤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고, 며칠 후 박연병이 재발하며 사망하게 됩니다. 로우와 마스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권곤일척의 13번째 경기 피터와 키드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키드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크하하하 내 상대가 이런 송장 영감이라니 어이 오로성 지팡이 없이 뛸 수는 있나 라고 말했고, 피터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감히 벌레 새끼가 라고 말했고, 키드는 피터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폐양색 패기를 활용하여 주먹의 위력을 상승시킨 뒤 단번에 피터의 목을 따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곧바로 자신의 손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키드의 공격을 막아섰고, 폐양색 패기도 휘감지 못하는 버러지가 어떻게 빅맘과 카이도우를 잡았는지는 모르겠다만 이놈의 명줄도 여기까지인 것 같군 이라고 말한 뒤 키드를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당황하며 패왕색 빅맘 카이도우와 같은 기술이다. 저 영감 생각보다 더 강하잖아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샌드워머 형태로 변하였고, 키드는 웃음을 터뜨리며 크하하하 나보고 벌레라고 말하더니 진짜 벌레는 이 녀석이었군 이라고 말했고, 피터는 곧바로 키드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발을 땅에 고정시키며 피터로부터 저항하는데 성공하였고, 키드는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비주얼이군. 벌레 따위에게 졌다간 밀짚모자랑 돌파리를 볼 면이 안 선다고 라고 말합니다.
키드는 피터의 빨아들이기 공격을 버텨낸 뒤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올라 댐드펑크를 장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키드에게 접근하나 생각보다 이동 속도가 느렸기에 키드는 댐드펑크를 모두 장전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댐드펑크를 사용하여 피터의 전신을 녹여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괴랄한 재생 능력을 선보이며 신체를 모조리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키드는 댐드펑크를 사용하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며 피터의 돌진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키드를 삼켜버렸으나 키드는 온 힘을 짜내어 피터의 목을 부숴버리고 피터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곧바로 인간형으로 돌아온 뒤 키드의 멱살을 붙잡고 키드의 복부에 펀치를 뚫어버렸고 키드는 치명상을 입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피터는 키드를 땅에 처박아버린 뒤 샌드워머를 변신하며 키드를 삼켜버렸고 키드는 결국 피터의 몸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피터와 키드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건곤 1척의 14번째 경기 아오키지 vs 키자루가 시작되었고 이들은 펑크 하자드가 구현된 공간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아오키지를 바라보며 해군대장 아오키지 아니지 배신자 쿠잔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걸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보르살리노 처음부터 강적을 만났군. 사카즈키가 이끄는 해군은 어땠나? 라고 말하며 오랜만에 만난 동료를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키자루 역시 아카이누만큼 강경한 인물은 아니었기에 자네가 제일 잘할 거잖아. 센고쿠 원수 시절보다 할 일이 훨씬 많아졌다고 라고 말하며 농담을 하였고 아오키지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서로 죽여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고 키자루는 쿠잔 왜 해군을 배신한 거지? 사카즈키의 밑에 있기 싫었던 건가? 라고 물었고 아오키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나는 나의 꿈을 위해 어둠에 가담했다. 그저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볼 수 있지.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그 꿈이 해적이 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나? 라고 물었고 아오키지는 그래 내 인생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어둠에 가담하여 범죄자가 되었다만 나는 나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 제파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은 건가? 남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오묘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겐 아직도 어려운 말이군. 아니 이미 돌아갈 수 없을지 몰라. 난 내 손으로 친구를 죽였다. 후회 없는 삶 따위 존재하지 않을 테지. 그렇다면 나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라고 말하며 곧바로 아오키지에게 접근하였고 아오키지와 키자루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오키지와 키자루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두 캐릭터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장기전으로 이어가 체력전을 유도하거나 변수를 발생시켜 단숨에 승부를 결정짓지 않는다면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이미 아카이누와의 대결을 통해 장기전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기에 변수를 발생시켜 단숨에 키자루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아오키지는 우선 키자루의 전신을 얼려버리나 키자루는 곧바로 고온의 빛을 자신의 주변에 두르며 얼음을 박살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아오키지에게 다가가 아오키지의 안면을 걷어차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아이스 글러브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키자루에게 접근한 뒤 키자루의 안면을 강타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미리 검은색 배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머리를 유동화시켜 놓았고 키자루는 곧바로 레이저를 발포하여 아오키지의 팔뚝을 뚫어버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키자루와 아오키지는 대등하게 한 대씩 유효타를 넣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승부가 길어질 것을 직감하며 난감하군. 또 10일이나 싸우고 싶진 않은데 라고 말하고 키자루는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차라리 사카즈키 녀석에게 맡겨버리고 싶군 이라고 말합니다. 키자루와 아오키지는 처절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상황을 이어갔고 어느덧 시간은 4일이나 흘러가게 되었고 펑크 하자드의 절반은 얼어버렸고 절반은 빛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형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보며 건곤의 1척에서 4일 넘게 싸운 녀석들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만큼 저들의 실력이 평이하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위스키를 마시며 키자루와 아오키지의 대결을 바라봅니다. 키자루와 아오키지의 대결이 5일차에 접어들며 두 캐릭터 모두 지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키자루와 아오키지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차라리 필살기 한 방씩 주고받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아니 필살기를 주고받는 거라면 내가 구 3대장 시절부터 최악체였다고. 하지만 장기전이라면 자신있지. 질게 뻔한 제안을 왜 받아들이나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뭐 그렇게 나올 줄은 알았다만
섭섭하구만 전 동료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다니 라고 말한 뒤 야타이거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곧바로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하였고 키자루는 전신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키자루는 이내 몸을 회복한 뒤 아오키지의 안면을 걷어차버렸고 아오키지는 충격을 받으며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키자루는 아오키지를 땅에 처박아버린 뒤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접근하나 아오키지는 자세를 다잡은 채 키자루를 기다리고 있었고 키자루가 나타나자마자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키자루의 안면을 강타해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주저하지 않으며 곧바로 니킥을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복부를 강타해버렸고 아오키지의 허리뼈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하지만 키자루 역시 무릎이 얼게 되었고 이들의 대결도 서서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키자루는 무릎을 녹이려 시도했으나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기에 실패했고 아오키지는 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부서진 허리뼈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설마 말려든 건가 언제부터지 라고 생각하며 순식간에 상황이 자신에게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키자루의 표정만으로 키자루의 생각을 읽어내며 아까 전 발차기를 허용했을 때 그때부터 의도된 계산이었다. 사카즈키가 내게 써먹은 기술이었지. 나 역시 그놈의 함정에 빠져들었고 순식간에 다리를 잃게 되었다. 보르살리노 무릎이 완전히 얼어버렸군. 미안하지만 이번 대결은 나의 승리다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는 아카이누와 생사결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하지만 키자루 역시 순순히 포기하진 않았고 곧바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광파 철화를 사용하여 매우 밝고 뜨거운 빛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드디어 나왔나 저 기술만 버텨내면 나의 승리다 라고 생각한 뒤 자신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아이스 디스트로이어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광파 철화를 얼려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아오키지의 기술은 완벽하게 평이한 충돌을 보이며 증발하였고 결국 키자루는 정신을 잃으며 기절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약 30초간 더 서 있었으며 승자의 자격을 얻어냈고 아오키지는 무릎 부상이 아니었다면 아이스 디스트로이어가 광파 철화에 패배했겠지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패배가 확정되며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고 키자루는 약 3일 뒤 실수로 악마 열매를 하나 더 먹게 되며 온몸이 증발하며 사라져버립니다. 키자루와 아오키지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건곤 일적의 15번째 대결 크로코다일 vs 로코규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로코규와 크로코다일은 사막으로 이동됩니다. 크로코다일은 대결 장소가 사막인 것을 보며 신이 도왔군. 사막은 나의 홈스테이지. 사막에서 감히 내게 덤비는 놈은 없었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로코규는 불쾌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간부 따위에게 당하면 체면이 서질 않는다고. 이 정도 이점으로는 내게 닿을 수조차 없을 거다 라고 말한 뒤 숲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막의 일부를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조금은 당황하며 역시 해군본부의 대장이라는 건가 라고 말한 뒤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로코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로코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생명의 수액을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크로코다일은 후크를 사용하여 로코규의 줄기 같은 것을 베어낸 뒤 빠르게 로코규에게 접근하여 침식윤회를 사용하여 로코규를 순식간에 미라로 만들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크로코다일은 로코규를 순식간에 미라로 만든 뒤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설마 해군의 인재가 부족해서 수준 미달의 강자를 징병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요즘에 로코규를 견제하며 로코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코규가 숲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생명력을 회복한 뒤 크로코다일의 전신을 나무줄기로 휘감아 크로코다일을 포박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코규의 능력에 저항하려 했지만 로코규 역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의 무장색 패기를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크로코다일은 전신이 구속되게 되었고 로코규는 해군 본부의 대장이라는 직위를 걸고 있기에 이 녀석 따위에겐 패배하고 싶어도 패배할 수 없다는 소리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크로코다일의 복부에 독성 식물을 박아버렸고 크로코다일은 빠르게 중독되어 갑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은 정신력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며 로코규 이 녀석은 결국 그 만용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신세계의 정점에 선 남자들에 비하면 이놈 역시 범부에 불과할 뿐 이라고 말하고 로코규는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신세계의 정점이란 해군대장을 놓고 하는 말이다. 잡설이 과하군. 이만 편하게 해주지 라고 말한 뒤 크로코다일의 목을 썰어버렸고 크로코다일은 사망하게 됩니다.
크로코다일과 로쿠기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건곤일척의 마지막 대결 거프 vs 마르코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린포드로 이동되었고 마르코는 거프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해군 영웅 거프 당신이 어떻게 라고 말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는 검은 수염에게 포획된 후 나를 이 게임에 참가시키면 세계정부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자신들도 이 게임에 참가한 것 같더군. 뭐 어쩌겠나 이게 운명인 것을 이라고 말하였고 마르코는 곧바로 불사조로 변신하며 거프 중장 당신의 강함은 누구보다 잘한다고 요이 라고 말했고 거프는 성가시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 녀석을 잡으려면 나라도 3일은 걸릴 테지 체력이 그때까지 받쳐줄지는 모르겠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마르코에게 다가가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마르코는 불상건키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섭니다. 거프는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였음에도 마르코에게 치명상을 넣지 못했고 마르코는 곧바로 불꽃과 함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거프를 걷어차버리나 거프는 폐양색 베개를 휘감은 주먹으로 마르코를 날려버렸고 마르코는 날개가 부서져버립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또다시 불꽃과 함께 상처를 재생했고 거프는 부앗 하하하 거의 무적이나 다름없구나. 분한백 대신 마르코백을 했으면 자원 낭비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얼얼해진 자신의 날개를 쓰다듬으며 살벌한 농담하지 말라고 요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한압을 주고받았지만 알 수 있다 요이 저자가 늙었다고 한들 내 상대는 아니야. 어쩌면 거프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저자라면 다음 라운드로 가거나 만일 우승하더라도 세계정부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진 않을 터. 어쩌면 밀짚모자를 돕게 될지도 모르지. 차라리 저자의 힘을 온전히 보존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에이스의 의지를 이은 밀짚모자를 돕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차라리 거프를 다음 라운드로 보내버리고 궁극적으로 루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흰수염과의 과거를 회상하였고 흰수염은 언젠가 나타날 태양신의 의지를 이은 자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또한 흰수염은 평소에 거프, 생고쿠, 로저만큼은 적이지만 등을 맡길 수 있는 남자들이라고 말해왔고 마르코 역시 흰수염의 안목을 믿었기에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거프는 갤럭시 임팩트를 집어넣은 뒤 블루홀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곧바로 땅에 쳐박아버리려 하나 마르코는 빠르게 공중으로 날아가며 거프의 공격을 피해낸 뒤 해군 영웅 거프 잠깐 멈춰라 요이 라고 말했고 거프 역시 마르코를 어느정도 존중해주고 있었기에 공격을 멈추며 마르코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 게임의 우승자는 나도 거프 당신도 아니야. 반드시 밀짚모자가 되어야 한다 요이. 그렇기 위해선 우리 둘 중 밀짚모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다음 라운드로 가는 것이 낫겠지. 그 편이라면 확실히 당신이 낫다 요이. 당신은 밀짚모자의 할아버지이며 나보다 강하기에 다음 상대를 쳐부술 가능성도 높지. 피차 우리끼리 힘 낭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다 요이 라고 말했고 거프는 승부를 포기하는 건가. 나는 늙었다. 어쩌면 네 녀석이 이길지도 모른다 라고 소리쳤고 마르코는 설령 네 녀석을 이긴들 부상을 입은 채로 다음 라운드로 간들 짐짝이 될 뿐이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면 모든 부상이 회복되지만 참가자들은 자세한 안내를 못 받았기에 마르코는 불확실한 미래에 도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나는 명목상 세계정부의 편으로 이 게임에 참전했다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개인전일 경우 의미가 없고 팀전으로 나눠질 경우 당신은 결국 루피를 구하기 위해 세계정부를 배반할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거프 역시 웃음을 터뜨리며 부앗 하하하 건방지 녀석 같으니라고. 적어도 하나만큼은 솔직히 말하지 나 역시 철룡인들은 끔찍히 싫어한다고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하늘을 바라보며 전투를 포기하겠다 요이. 전투불능 상태가 되면 전투는 끝이 난다고 했는데 난 이미 전투의지를 소실한 상태 즉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요이 라고 소리쳤고 마르코는 원피스 게임의 규칙에 의거 원피스 게임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마르코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미리 죽음을 준비하며 약 3시간 뒤 스핑크스 섬에서 흰수염과 에이스의 묘 근처 관 속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건곤일척의 모든 라운드가 종료된 이후 참가자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건곤일척을 통과하신 참가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 폐기지옥이 시작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1시간의 휴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물리적 행동은 통제될 예정이며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역시 통제될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1라운드의 탈락자들은 어떻게 됐지? 라고 물었고 티치는 제하하하 룰도 잊은 건가 밀지모자 그들은 모두 죽었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티치의 멱살을 잡으려 하나 루피의 손이 투명화되며 티치를 건드리지조차 못하게 되었고 루피는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 라고 소리치나 버기는 멍청한 녀석 이 정도 게임을 진행할 놈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 라고 말했고 루피도 어느정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탈락자들의 최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대한 모니터에서 우선 건곤일척에서 즉사한 인물들의 모습이 방영되었고 이후 원래의 세계로 돌아간 뒤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방영됩니다. 그리고 장르는 크게 술렁이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특히 비비의 죽음을 바라보며 매우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게임 더는 하기 싫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게임을 관두겠다고 말하자 쌍디와 조로 역시 루피의 의견에 동조하였고 버기도 사실은 겁이 났었기에 그래 이 정도면 됐다고 나는 내 부하 하나를 잃었다 이제 그만하자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게임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하시면 즉시 게임은 종료됩니다. 다만 게임으로 인한 어떠한 혜택도 가져가실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게임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 권한은 건곤일척을 통과하신 분만 가지게 됩니다. 라고 말하며 이문은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며 16명의 참가자들의 결정으로 게임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참가자들은 모두의 앞에 게임 지속, 게임 종료 버튼이 적힌 버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버기는 곧바로 게임 종료 버튼을 눌렀고 순식간에 4명이 게임 종료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빙크스가 나서며 바다의 황제라는 것들이 겁쟁이나 다름없군.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게임은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이라고 라고 말하며 게임 지속 버튼을 눌렀고 머큐리, 피터, 마스 역시 게임 지속 버튼을 누르며 그분의 뜻으로 인해 이 게임은 시작된 것. 우린 이 게임을 이어나갈 의무가 있다. 라고 말했고 티치 역시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우승하면 세계의 정점이다. 그만둘 리가 없잖냐 라고 말하며 게임 지속 버튼을 눌렀고 아오키지 역시 티치를 따라 게임 지속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게임 지속을 투표한 사람이 6명이 되었고 나머지 인원에게 게임 지속 종료 여부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루피, 조로, 쌍디, 버기가 게임 종료 버튼을 눌렀고 마스, 피터, 머큐리, 갈링, 티치, 아오키지가 게임 지속 버튼을 누르게 되며 원피스 게임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게임 지속 버튼을 누르며 칼을 뽑았다면 무라도 뽑아야 하는 법 라고 말하며 미호크는 나스조로와의 대결을 하며 승부욕이 자극된 상태이며 자신이 추구하는 강자와의 싸움을 하기에 원피스 게임이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였기에 게임 지속 버튼을 누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나는 정부의 뜻을 따를 뿐이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게임 지속 버튼을 눌렀고 투표의 현황은 게임 지속 8표, 게임 종료 4표가 됩니다. 그렇기에 거프, 드래곤, 샹크스, 사보 모두가 게임 종료를 눌러야 게임이 종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쌍디는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 표라도 세면 지속 혹은 동률이라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드래곤은 결단을 내리며 이 게임 역시나 너무 위험하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녀석이 네로나 가문의 이무라면 분명 그놈이 유리한 대로 게임이 설계되어 있을 터 혁명군은 이 게임을 이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고 사보와 드래곤은 동시에 게임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루피는 할아버지 샹크스 이 게임을 끝내버리자 라고 말했고 거프는 고민 끝에 게임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쌍디는 됐다 이러면 총 8대8이야 해설자 양반 동률이면 어떻게 되지 라고 말했고는 글쎄요 아직 샹크스씨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동률이 나온다면 제 투표 혹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버튼을 누릅니다. 원피스 게임 지속 여부를 두고 투표를 한 결과 게임 지속 8표, 게임 종료 7표가 나오게 되며 사실상 샹크스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종료되거나 지속될 운명에 처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 선장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라고 생각하며 로저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었던 말을 회상하였고 로저는 샹크스 아쉽지만 이 세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네. 물론 너도 뉴게이트도 아니더군. 세계의 주인공은 곧 나타날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은 자. 언젠가 샹크스 너는 그 남자와 함께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 혹은 게임에 참가하게 되겠지. 그때 반드시 전쟁 혹은 게임을 도중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지속하여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은 남자를 돕는 것. 그것이 너의 역할이자 세계의 운명이라네 라고 말해주었고 샹크스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럼 저와 선장님은 그저 들러리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 운명을 거부하겠어요 라고 말했고 로저는 웃음을 지으며 아니 들러리 따위가 아니라네. 킹메이커 너는 킹메이커가 될 남자라고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제서야 로저의 마지막 말에 수수께끼를 풀었고
로저 선장님의 마지막 말의 의미가 이것이었나? 루피, 당장은 내가 원망스럽겠지.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라고 말하고 샹크스는 게임 지속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게임 지속 9표, 게임 종료 7표가 나오게 되며 원피스 게임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샹크스가 게임 지속을 택하며 원피스 게임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런 게임 지속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다수결의 법칙에 의거하여 게임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원피스 게임의 두 번째 게임은 폐기지옥. 악마의 열매 능력자는 폐기지옥에서 능력을 잃게 됩니다. 즉 폐기만을 이용하여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라고 말하며 폐기지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티치는 조금만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젠장, 이러면 개고생해서 능력을 2개나 먹을 필요가 없었잖아 라고 말했고, 원래 비능력자였던 조로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또한 거프 역시 자신감을 드러내며 부앗 하하, 패기와 주먹이라면 자신 있는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참가자들은 전원 두 번째 라운드의 경기장으로 이동하였고 참고로 대진 상대는 랜덤입니다. 1라운드 건곤일척에서는 어느정도 이념이 같은 분끼리 최대한 배제하여 매치업을 성사시켰지만 2라운드 폐기지옥에선 완전히 랜덤으로 매치업이 성사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피스 게임의 두 번째 게임 폐기지옥이 시작된 이후 참가자들은 전원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되었고 자신의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 채 무형의 공간 속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폐기지옥의 첫 번째 대결 상대는 루피와 거프였고 이들은 반드시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운명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직은 상황 파악을 완전히 하지 못하며 니시시시, 할아버지가 내 상대라니, 예전이라면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말했고, 거프는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 루피, 이건 장난이 아니다. 반드시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데스매치. 너와 나 둘 중 한 명이 죽어야 끝난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할아버지와는 싸우기 싫어. 가족 동료들과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반드시 주먹을 뻗어야 된다면 주저하지 않겠어. 설령 그것이 할아버지라 해도.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그래, 그게 남자의 인생이다. 루피, 어쩌면 마지막 수업이 될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루피에게 달려들었고, 루피는 몸을 신축시키며 공중으로 대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폐기지옥의 효과로 인하여 루피는 악마 열매 능력을 잃게 되었기에 몸이 전혀 늘어나지 않아 공중으로 떠오르지 못했고, 거프는 곧바로 루피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능력이 전혀 발동되지 않아 기어 피프스는커녕 몸을 늘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니 라고 말했고, 거프는 부앗 하하하, 그러게 이 하레비가 뭐랬냐, 평소에 패기를 중점으로 훈련하라고 했잖냐 라고 말합니다. 거프와 루피는 운명의 장난이라도 치는 건지 폐기지옥 생사결을 펼치게 되었고 두 캐릭터 모두 전력을 다하여 서로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폐기만을 사용하는 대결이기에 거프가 루피보다 우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는 루피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뒤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하며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였고 거프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벌써 그만큼 성장한 건가 루피 라고 말했고, 루피는 와노쿠니에서 터득한 기술이라고, 아직 하나 더 있어 할아버지 라고 말한 뒤 류오를 사용하여 거프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거프는 치명상을 입으며 밀려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뒤 거프를 공격하나 거프는 곧바로 루피의 주먹을 쳐낸 뒤 자신 역시 주먹에 폐양색 폐기를 휘감으며 순식간에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손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젠장, 할아버지 아직도 여전히 괴물이잖아. 저 빌어먹을 주먹은 어떻게 되먹은 거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루피가 자세를 다잡을 틈도 주지 않고 거프가 나타나 블루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땅에 쳐박아 버렸고 루피는 꽤나 깊이 박혀버립니다. 거프는 패기를 평생 동안 단련한 패기의 고수답게 루피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대로 전투가 지속된다면 거프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전력을 다한 나를 꺾는 것이 아니라면 루피가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루피, 이 하레비가 밉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조차 꺾지 못한다면 세계의 운명을 바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이니 라고 생각하며 자신 역시 루피를 봐줄 순 없는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땅에 처박혀있는 루피를 향해 다가가며 끝이다 루피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강하게 요동쳤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시키며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거프에게 다가와 마치 고무고무 총난타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주먹을 꽂아 넣었고 거프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프는
전투 도중 성장한 건가? 폐양색 패기가 몰라볼 만큼 강해졌군. 저 정도의 폐양색 패기라면 빨간머리 샹크스, 아니 로저 녀석이 떠오를 정도군. 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고 거프는 그 감각을 잊지 마라 루피 라고 말해줍니다. 루피는 거프와의 대결에서 폐양색 패기를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각성하게 되었으며 본연의 강함 또한 훨씬 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직 2%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루피의 잠재력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하여 계속하여 루피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폐양색 패기에 점점 익숙해져가며 거프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내기 시작하였고 거프는 슬슬 승부를 낼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며 내심 루피가 자신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루피, 아니 해적 밀짚모자 루피, 너의 할아버지가 아닌 해군 몽키디 거프로서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공격이다 라고 말하며 비로소 전력을 다하며 자신의 필살기가 기술인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시시시 드디어 인정받은 건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은 뒤 자신 역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폐양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주먹의 모양으로 형태를 잡아 순식간에 방출시키며 거프를 공격하였고 거프와 루피의 공격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거프의 폐양색 패기를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거프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곧바로 류를 사용하여 거프의 안면을 강타하였고 거프는 턱이 부서지고 두개골이 박살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복부에도 치명상을 입게 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를 바라보며 루피,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후회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으며 쓰러졌고 루피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며 할아버지 울지는 않겠어, 할아버지 목까지 살아갈게 라고 말하며 정신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루피와 거프의 대결은 루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루피와 거프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폐기지옥의 두 번째 경기 샹크스 vs 미호크가 시작되었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크하하하 내 상대가 너일 줄이야, 비능력자인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만 이래선 아무런 이점도 없구만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빨간머리 샹크스 이 녀석과의 대결도 수년 만이군, 왼팔을 잃은 니놈과는 겨루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천무이일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 않았느냐, 이 녀석도 날 꺾지 못하고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한 것은 조금은 신경이 쓰였을 터, 나 역시 니놈과의 대결을 내심 기다려왔다네 라고 말하며 그리폰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못다한 승부의 끝을 이번엔 볼 수 있겠군, 팔을 잃었다고 봐줄 생각 따윈 없다, 언제나처럼 전력으로 상대해주마 라고 말한 뒤 흑도요르를 뽑아들었고 샹크스와 미호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샹크스와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검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일시적으로 자신의 검 그리폰을 흑도화시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를 몰아붙이나 미호크는 검술에서만큼은 샹크스보다 우위의 모습을 보이며 샹크스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낸 뒤 힘싸움에서 이겨내며 샹크스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세계 최강의 참격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향하여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낸 뒤 다시 한번 미호크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미리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공격 경로를 읽었는 뒤 샹크스의 검을 쳐낸 뒤 곧바로 샹크스를 베어버렸고 샹크스는 복부 쪽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일성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베어버리려 하나 샹크스는 간신히 자신의 검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냈고 미호크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계속하여 샹크스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다시 한번 결정적인 찬스를 잡으며 샹크스를 공격하나 샹크스는 공격을 간신히 피해내며 충격을 최소화한 뒤 우선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언제 전력을 다할 셈이지, 이 게임이 장난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니놈도 잘 알텐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순간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며 올라기에 머물렀다고 생각했는데 니놈 역시 더 강해졌군 매눈 이라고 말하며 미호크가 지금보다 더 강해졌으며 지금의 미호크는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미호크에게 시종일관 압도당하며 적잖은 충격을 입었으나 이는 탐색전을 펼친 것이었고 샹크스 역시 치명상은 모두 피해냈기에 전투에는 큰 영향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탐색전을 끝낸 이후 곧바로 자신의 장기라고 볼 수 있는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순식간에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미호크의 견문색 패기가 무효화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이미 샹크스와 숱하게 붙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견문사회인가 언제 봐도 성가신 기술이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흙도 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여러 개의 참격을 날리며
샹크스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참격과 함께 방출시키는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하였고, 미호크는 예상보다 강한 샹크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며 튕겨 날아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보았던 흰 수염을 떠올리며 빨간 머리, 단순히 위치만이 아니라 실력마저 그 남자의 반열로 올라가는 중인가.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로저, 흰수염 그들과 같은 경지에 오르지 못한다면 내가 네 녀석에게 패배할 일 따윈 없다 라고 생각하며 자세를 다잡으며 곧바로 전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미호크의 검이 충돌하였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며 샹크스와 미호크는 동시에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치기는커녕 더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샹크스와 미호크의 대결이 고조되어 갔고, 미호크와 샹크스는 그야말로 용호상박의 모습을 보이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샹크스는 견문 사이를 통하여 미호크의 견문색 베개를 통제하며 대결을 수월하게 풀어가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샹크스의 체력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결국 샹크스의 통제에서 벗어나며 견문색 패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미호크는 빠른 속도로 샹크스의 빈틈을 발견한 뒤 샹크스의 허벅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는 건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온 신경의 감각을 곤두세워 싸운지 벌써 하루가 흘렀다. 체력이 나만 안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건 너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말한 뒤 폐양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하며 미호크의 백무빙을 유도하였고, 미호크는 샹크스의 의도를 간파하며 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정면으로 돌파하며 샹크스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동작이 불완전했기에 샹크스는 미호크의 칼을 쳐낸 뒤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날려버렸고, 미호크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날아가는 와중에 검을 휘두르며 잠격과 함께 샹크스의 공격 일부를 날렸고 샹크스 역시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샹크스와 미호크는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멈추는 순간 그것은 곧 패배로 직결됨을 알았기에 샹크스와 미호크는 순식간에 서로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덧 둘의 대결도 종막을 향해 가고 있었고 샹크스는 그리폰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그리폰을 순식간에 올려치며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공격을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 우선 뒤로 빠진 뒤 역습을 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승부를 볼 수 없었기에 도박을 하기로 하였고 곧바로 샹크스의 검을 맞받아 쳐버린 뒤 샹크스를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순간의 틈을 포착하며 곧바로 흑도요루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좌측을 공격하였지만 샹크스는 왼팔이 없었기에 미호크의 검은 허공을 가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필연적으로 동작이 커지게 되었고 샹크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왼팔이 날아간 것이 되려 행운으로 작용한 건가? 재미있군. 하지만 아직 패배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온 힘을 끌어모아 필살기격 기술을 사용하여 단숨에 전세를 역전하고자 합니다. 미호크가 샹크스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승리의 초는 샹크스를 향해 기울고 있었고 미호크는 곧바로 마지막 수를 준비합니다. 미호크는 흑도요루를 땅에 박아 균형을 잡은 뒤 빨간머리 내 마지막 일격이다 라고 말하며 흑도 천하일도 무왕을 사용합니다. 흑도 천하일도 무왕은 흑도요루의 도명을 걸고 천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기술로 한번 사용하고 나면 흑도요루가 파괴되는 페널티를 안지만 위력만큼은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샹크스는 미호크가 흑도 천하일도 무왕을 사용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온몸의 말초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지금이 승부를 볼 타이밍이라고 확신하였고 자신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기술이자 로저가 흰수염 거푸와 겨룰 때 사용했던 마지막 기술인 카무이키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카무이키르는 카무사리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하며 더 강력하고 많은 양의 폐양색 패기가 잠격과 결집된 기술입니다. 샹크스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며 실패하면 곧 패배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 로저 선장님의 마지막 부탁, 세계의 운명, 내 삶의 가치와 목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카무이키르를 사용하였고 샹크스는 기적적으로 로저의 기술을 재현시키는 것을 넘어 전성기 시절 로저가 보여주었던 것만큼 강력한 기술을 시전하는 데 성공하였고 샹크스의 카무이키르와 미호크의 흑도 천하일도 무왕은 충돌합니다. 그리고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던 와중 미호크의 공격이 샹크스의 공격을 부숴버렸고 곧바로 샹크스를 직격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참격은 위력이 많이 떨어졌던 터라 샹크스를 쓰러뜨릴 정도는 아니었고 흑도 천하일도 무왕의 여파로 인하여 미호크의 흑도요루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나의 패배록은 빨간머리, 검을 잃은 검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부서진 흑도요루를 보며 완벽하진 못했지만 결국 나의 승리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호크의 전투의지 상식이 확인되며 미호크는 패배하며 탈락하게 되었고 미호크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고 미호크는 마지막으로 샹크스에게 언젠가 다시 붙게 된다면 그땐 내가 이기겠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샹크스 역시 웃음을 지으며
물론 기다리겠다. 나의 완벽한 승리, 아니 어찌 보면 패배라고도 볼 수 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사라지게 되었고 샹크스는 곧바로 지쳐 쓰러지며 분명 녀석은 검이 부러졌다만 더 싸웠다면 내가 지게 될지도 몰랐다. 최후의 기술이 맞붙었을 땐 녀석의 기술이 나의 기술을 압도했으니 매는 미호크 진정한 검사로군. 목숨을 건 사토에서도 검사로서의 명예가 먼저라니 라고 말하며 미호크에 대한 존경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된 미호크는 약 3일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